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너희들의 마음가짐 자체를 조금 수2 때보다 더, 수1 때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집중하고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알았죠? 기본 공식을 외우는 것부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 그냥 공식 쓰면 되는데 그걸 질문을 한다? 그거는 아니지. 자, 다시 한번. 이과, 뭐 고3을 데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과 기본적으로 공식 적용 정도는 너희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 알았죠? 그래서 공식이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기본 공식을 그냥 쓰면 되는 부분이면은 조금 혼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저기 목요일반 그리고 토요일반 내가 이제 최근 수업할 때 얘기했지. 미적분이라는 수업으로 넘어올 때부터는 이제 2학년 때처럼 그렇게 막 아주 막 뭐랄까 안 되면 또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할 시간이 없어요. 알았죠? 공식은 너희들이 진짜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진도 한 2단원? 3단원 정도 가보면 아실 겁니다. 알았음? 자, 어쨌든 긴장 좀 하면서 들으라는 얘기를 지겹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미적분이라는 과목부터 잠깐 설명해 줄게. 일단 수2의 연장선에 있는 과목이 오늘 배우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이에요. 수2의 제일 첫 단원의 이름이 뭐야? 단원 이름? 응? 정확하게 뭐? 함수의 극한이죠. 오늘 배우는 미적분의 첫 단원 이름이 뭐예요?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수와 수열의 차이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근데 큰 얘기를 보면은 흐름은 똑같아. 그 안에 들어오는 기본 공식이 다른 것뿐이야.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계수비 뭐 했던 거 있잖아.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공식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열의 극한이 끝나고 나면은 세부적인 단원 말고 크게 보면 급수란 단원으로 넘어가요. 근데 얘도 일종의 수열의 극한에 해당해. 뭐뭐뭐뭐뭐뭐 수열의 극한.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원 내용이 살짝 짬뽕 되는 거지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수열의 극한이랑 동일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 성질들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수열의 극한이랑 동일하고 함수의 극한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야? 미분계수 더함수 바로 나왔니? 아니죠. 함수의 연속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전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는 잠시 초월 함수에 대해서 극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연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배웠던 연속은 사실 똑같지. 뭐 그냥 좌극한 우극한 비교해서 함수값이라 부르죠. 그게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거기다가 비교 대상 딱 하나 추가시켰지. 누구? 함수값. 그래서 그 극한값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함수값과 같은지를 비교해서 그래서 연속이다 아니다의 정의가 만들어졌었지. 그럼 그 얘기가 여기서 달라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라고 해서 뭔가 추가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오히려 초월 함수에 대해서 극한 역시 공식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연속의 정의를 살짝 섞는 정도의 느낌이고 연속에 대해서는 아주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그거 하고 나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미분계수와 더함수죠. 그러면서 이제 요때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너희들의 서술형을 위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라던가 도함수의 정의 같은 걸 얘기를 했었어 처음에는. 여기서도 잠깐 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역시 바뀌지는 않아.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도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아니 대상 함수만 달라지는 거라서 굳이 여기서는 미분계수의 정의나 도함수의 정의에 메인을 두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배웠던 게 뭐야? 미분 공식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x의 n승 미분 뭐야? 하면 바로 나오지. 그 미분 공식을 여기서도 또 똑같이 배웁니다. 뭐? 초월함수의 미분. 원래는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인데 의 미분. 다시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나 도함수의 정의가 아니라 그 정의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든다. 그러고 나면 그 공식을 외워서 실제로 미분을 해보자. 지수함수 로그 ax 미분하면 뭐가 될까? 지수함수 a의 x승 내가 로그함수를 했나? 어쨌든 지수함수 a의 x승 미분하면 뭐가 될까? 뭐 sin x 미분하면 뭐가 될까? 이런 공식들을 또 열심히 쫙 배워요. 다 공식 얘기야. 정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면 요 다음에 뭐였지? 도함수의 활용. 1, 2, 3.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도함수의 활용. 1, 2, 3. 대신에 접선 얘기 그대로 들어오고
극대극소 최대 최소 얘기 그대로 들어오고 다항함수의 그래프 얘기가 초월함수의 그래프로 바뀌었고 여기서는 방정식과 부등식 왜?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속도가 여기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메인인데 그 내용이 메인은 아니야. 속도가 속도는 안 나오고요. 나온다고 해봐야 그냥 똑같은 내용 그냥 함수만 달라진 것뿐. 결국은 공식만 잘 써주면은 나머지 전체 흐름은 수투 얘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막 접점의 좌표 또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거 했었잖아. 그 얘기가 똑같이 들어오고 함수만 fx가 3차 함수, 4차 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뭐야? 부정이든 정이든 적분.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서도 부정적분과 정적분. 근데 여기서 부정적분의 공식, 정적분의 공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미분의 역연산 하면서 공식을 외웠지. 그러면서 뭐 의미상 얘기도 넘어가기는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결국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또 미분 공식인 것뿐이야. 그걸 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대신에 형태가 많이 복잡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야? 정적분의 활용. 뭐 예를 들면은 넓이 얘기부터 해서 또 어떤 거는 좀 이제 세부적인 우함수, 기함수 얘기부터 해서 좀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뭐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거, 양변 미분하자 이런 거 있었지. 그 얘기 똑같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넓이도 있지만 부피가 조금 추가되는 것밖에 없음. 그러면 잘 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 내가 오늘 벌써 오늘만 한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은 뭐하다? 완전 똑같은 거야. 그러면 흐름 얘기를 미적분에서 다시 한번 막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우리가 연속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제 뭐 미분을 하면 미분을 해서 얻은 게 뭐야? 도함수의 의미가 뭔데? 라는 거를 미적분에서 또 설명할 시간은 없다고. 그거는 이미 수투에서 다 배워왔고 뭐 접선의 기울기 어쩌고저쩌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증가 감소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들은 여기서 배운 걸 그대로 접습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거의 수투 얘기는 요번 방학 특강 때는 방학 수업이지 방학 수업 때는 그냥 거의 얘기해주는 식으로 우리 거 수투 때 배웠다 그치 딱 이 정도로 넘어가고 전부 다 뭐다? 다 공식 얘기다 알았죠? 다 공식 얘기 그 공식을 못 외우면 아예 미분도 못하고 접선도 못 구하고 적분도 못 하고 넓이 부피 못 구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공식 거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오늘은 딱 수열의 극한 딱 하나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제 책으로 치면 2단원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말레피엠이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함수가 뭐고 수열이 뭐야 라는 거를 그냥 함수 자체의 사전적인 정의나 수열의 사전 정의를 얘기를 하지 말고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해보자. 수열이 뭐고 함수가 뭘까? 왜, 뭐 어떤 부분이 다를까? 정의역이. 그렇지. 똑똑하구만. 함수는요,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1차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런데 수열은 특별한 말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애는 수열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자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열의 정의가 뭐야? 함수와의 차이가 뭐야? 라고 하면 수열은 그냥 정의역이 자연수로 한정되어 있는 또 다른 함수인 것뿐. n 하나 넣으면 값 무조건 나오잖아. 2개 나오지 않고 안 나오지 않잖아. 맞죠? 그게 바로 수열의 정의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일단 제일 큰 차이부터 하나 얘기를 해볼까? 수열의 극한이 훨씬 좁습니다. 그거 너네 예전에 너네 교육과정 말고 그 직전 교육과정 미적분 1, 2 시절에는 있잖아. 너희들로 치면 수2 그때 당시 미적분 1 제일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그 다음에 급수 얘기 잠깐 하고 나서 함수의 극한을 넘어갔어. 근데 너희들은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운 것 뿐입니다. 순서가 조금 이상해져 있어요. 오케이?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잘 봐. 함수의 극한은 x가 어디로 갈 수 있었어? 무한대 또 마이너스 무한대 또 a 예를 들어서 3으로 다가간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3이 뚝 되는 게 아니잖아. 2에서 넘어와서 2를 넘어와서 3을 향해 계속 다가갔거든. 2.5, 2.6, 2.9, 2.99, 2.9999999 그러면서 3을 향해 다가갔잖아. 왜? x는 실수 전체니까. 근데 여기서는 3으로 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2면 2고 3이면 3이니까. 3을 향해 다가간다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왜? n은 뭐니까? 자연수니까. 그러면 오직 뭐밖에 없어? 무한대로 가는 거밖에 없어. a가 왜 나와? 이 자식아.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게 이상한지 알겠냐?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오직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만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앞에서 배웠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 하면서 얘를 가지고 막 정확한 극한 비교가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미 다 하고 왔어. 그 중에서 다 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기면 돼.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예시로 바로 들어간다 쓸 거 없어.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볼까? n분의 1 어디로 가니? 너네 계산할 수 있잖아. 어디로 가겠니? 0으로 갑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의 제일 첫 기본.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다 없다? 없고요. A로 가는 거 있다 없다? 3으로 가는 거 있다 없다?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바로 한번 풀어봐. 수열 중 수렴하는 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 현수야. 두 현수가 있다. 박현수야. 답은? 답은? 지혜야. 2번 땡. 1번 땡. 이래, 씨. 자, 여기서,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말을 하잖아. 왜? 세 가지로 갈 수 있잖아.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a라는 상수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아무 말 안 하죠. 당연히 n은 뭐 한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 건 우리가 발산의 한 종류라고 부르죠. 발산. 알았음? 1번 땡! 그럼 답은? 3번. 이 사람들아. 얘 어디로 가? 그럼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 4 빼기 0이니까 4로 가잖아. 하나의 값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수렴합니다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네. 간다. 그런데 있잖아.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사실은 이거 저 뒤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이건 어떨까? 맞아요. 그렇지. 너 미적분 한번 했니? 잠깐 하다 왔어? 개근을 먼저 하셨었구나. 그렇죠. 얘는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커져가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처럼 짝수로 가면은 1, 101로 가면은 마이너스 1, 102로 가면은 1, 103으로 가면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진동한다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때 어느 하나의 알파 값으로, 하나의 상속 값으로 존재한다라는 녀석을 뭐라 불러? 수렴이라 불러요. 그럼 여기서 정의, 발산의 정의는 뭐야?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다 발산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 발산 맞습니다. 근데 무한대의 정의가 발산은 아니고 발산의 종류 중에 무한대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고 지금처럼 어떤 거? 진동하는 것도 있는 거다. 왜? 수렴하지는 않잖아. 1로 가니? 아니거든. 그 다음엔 바로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건 뭐다? 진동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발산의 한 종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보자. 2번. 이것도 역시 너희들이 저기 어디야? 수투에서 한번 해왔던 녀석이다. 알았죠? 똑같습니다. 됐냐? 간다. 자, 이거는 뭐예요? 기억나냐? 자, 뭐요? 수열의 극한의 성질.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 불렀었던 게 있어. 자, 가볼까? 나 부른 거 아니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집니다. an에다가 bn을 더하거나 빼고 있는 녀석은 뭐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으로 뜯어서 각각 무한대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에다가 뭐 할 수 있다? 더하거나 빼기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an과 bn을 곱해도 마찬가지 따로따로 뜯을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 an 따로, 리미트 bn 따로 곱하면 되고요. 세 번째, an과 bn은 c배 안 했네. c배, k배 안 했네. 얘는 뭐 할 수 있다? 리미트 an 따로, 리미트 bn 따로. 그 다음에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옆에다 써줄게. an에다가 몇 배? k배를 한 녀석은 리미트 an 자체에다가 바깥에서 k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너희들이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녀석은 내가 참거짓에서 진짜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뭘 강조했었는지 기억나? 지금 이 공식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가 중요했어, 얘들아? 그렇지. an이라는 수열이나 bn이라는 수열, 그때 당시 수투 당시에는 함수 둘 다 수렴하고 수렴할 때 그때 뜯을 수 있다였지. 하나가 발산하고 하나가 수렴한다면 뜯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 할 수 있다? 수렴하고요. 수렴하는 놈이다 보니까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자? an과 bn의 합에다가 제곱해서 자유롭게 내 맘대로 an, bn을 빼는데 이거는 리미트 안에서니까 당연히 가능한데 여기서 얘 수렴해야 하네. 얘 수렴해야 하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an 플러스 bn 따로 가고 요 녀석 자체를 제곱 마이너스 2배에다가 리미트 뭐 할 수 있다? an 곱하기 bn으로 자유롭게 뜯어낼 수 있다. 맞죠? 그렇게 답을 내면 얼마니? 16 마이너스 4니? 답 10이냐 그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이거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저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실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 까먹지 마세요. 수렴하는 상황일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거는 패스하고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6번, 유형 7번인데 자, 거기 들어볼까? 칠판으로 보고 얘기하자 그냥. 자, 4번 문제 가봅시다. 기억. 칠판 잘 안 보이면 책 보고. 기억. 참여 걸제요. 2분의 5. 참이죠. 어떻게 보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비. 맞죠? 2분의 5.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비. 분모 얼마? 분자 얼마? n제곱의 개수가 1. 정리한다 치면. 맞지? 뒤는 5ven. 맞지? 그럼 뭐야? 1이어야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어떻게 해야 돼? 몇 창? 분모 몇 창? 분자 몇 창? 1차항? 1차항. 그래서 역시 뭐다?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래서 분모는 얼마입니까? 3분의 2죠. 이것도 틀렸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니은. 분모 몇 차? 분자 몇 차? 그래서 1차항의 개수비 몇 분의 몇? 그렇지. 똑똑하구나.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항의 개수비. 오케이? 수투대랑 동일한 문제고요. 유형 5번 가보자. 문제 5번 가보자. 자, 처음에 잠깐 뭐가 들어와 있기는 해. 로그 얘기가 조금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일단 리미트 안에서 뭐 했어? 로그와 로그를 뺐습니다. 맞죠? 요 제곱 잘 보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음? 하나의 로그를 합칠 수 있죠. 그럼 분모는 뭐야? 이거 제곱. 4n제곱 플러스 얼마야? 12n이야? 분자는 자, 그래서 로그는 잠깐 패스하고 리미트에 의해서 얘는 어디로 갈 예정? 그렇지. 그러면 결과값, 극한값은 뭐다? 로그 2의 4분의 1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인 거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역시 로그도 로그지만 뭐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가주시면 된다. 별거 아니다. 그죠? 자, 6번 문제 가보자. 얘도 어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분모가 몇 차니까? 분자가 몇 차여야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그럼 A는 사라지고 그때 개수비가 마이너스 2가 나오기 위해서 B는 얼마? 그렇지. 별거 아니죠.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의 개수비 얘기. 됐음?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볼까? 루트 빼기 루트를 만났다. 뭐야? 당연히 유리화. 기억나니? 그래서 분자 유리화 하기 위해서 분모에다 뭐 곱한 거야?
분모에도 뭐 곱한 거야?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한 거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 또 최고 차이 계수비. 답은 2분의 3. 됐죠? 끝. 그러나면은 수투에게랑 관련된 거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 보자. 문제 9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는 알파 뭐야? 3알파 플러스 10분의 알파 플러스 2 는 4분의 1 4 곱하고 이거 곱하고 해서 4알파 플러스 8은 3알파 플러스 10 알파는 2. 뭐야? 답 체크됐냐? 답은 4번. 자, 맞아 틀려요? 답은 맞아요. 자, 서술형이다. 답은요? 1점. 딱 답점수 1점 주거나 빵점. 어디가 잘못됐어? 그렇지. AN이 수렴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 이 문제를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풀어보세요. 두 번째 풀이 다시 가라. 알았지? 근데 객관식이면 당연히 이게 맞아. 알았지? 이렇게 해서 틀리는 답은 안 나온다. 답은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 때문에 하는 얘기야. 자, 서술형형 풀이를 한번 써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자면 A는 수렴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값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사실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문제에서 말 그대로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라고 안 했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럼 지금은 뭐야?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거는 누구? 얘 하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수열을 BN으로 지원을 해봐요. 그러면 AN 플러스 2 나누기 3AN 플러스 10을 BN이라고 했을 때 BN의 리미트는 4분의 1인 거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을 BN에 대해서 표현을 바꿔야지. 곱합니다. 양변의 분모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AN이 뭔지. AN으로 묶었을 때 그래서 A는 뭐다? 보이죠 이제? 1-3bn 분의 10bn 마이너스 2. 거기다가 이제 양변의 리미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bn의 리미트는 얼마라고? 그렇지, 4분의 1.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분모 문제 몇 배? 4배. 그럼 분모는 뭐임? 분자는 뭐임? 답은 뭐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아까 그 4번. 이게 서술형형 풀이입니다. 서술형형 풀이도 잘 봐두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렴한다고 한 적이 없을 때는 함부로 알파라고 두면 큰일 나요.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샌드위치 정리라는 유형, 요것도 역시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 그대로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일단 저거 필기 하는 사람 얼른 필기 마무리 짓고 다 되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 자, 됐나?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뭐예요? 자, 수열 자체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BN이라는 수열이 더 크다. 여기서 같다가 원래 붙는데 같은 수열은 당연히 리미트도 같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난 뺄게. 더 큰 수열 BN에 대하여 그때 누구끼리 비교해봐? 리미트끼리 비교해봐. 그럼 어떻다? 당연히 크니까 극한도 클 수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A에는 n분의 1, B에는 n분의 2. 무한대로 보내면 둘 다 빵빵 똑같거든요. 알았죠? 뭐 이런 예시들.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정리는 뭔지 기억나나요? 자, AN과 BN의 사이에 껴있는 어떤 수열? CN에 대하여. 이고 AN과 BN의 리미트를 비교했더니 어떻대? 똑같대. 그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해보자. 이면 CN의 리미트는 어떻다? 딸려간다. 어디로? 알파. 안 해도 되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 유형 10번, 문제 10번, 11번, 12번. 아니네. 10번 하나밖에 없네. 너무 적네. 저 뒤에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수투액이 똑같은 거 무한대 하나만 가지고 와서 미적분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사실은 1번부터 몇 번까지야? 저기 뒤에 62번까지는 사실은 수투액이 한 번 더 푸는 걸로 한 번 더 풀어주면 좋아. 근데 뭐 봐서 오늘의 메인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너희들의 메인은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오늘 거기 하려고 그냥 수투액이 기억나지 정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2번은 숙제로는 일단은 봐서 오늘 등비수열이 끝난다면 숙제로는 안 낼게요. 너희들이 각자 시간 조금씩 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숙제를 안 내는 이유가 목에서 1 갈 때 숙제 막 120문제, 150문제 내면 너네 못 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푸는 걸로 그냥 너희들 혼자 공부해 보시오. 수투 복습 겸이다. 알았지? x가 n으로 바뀐 것밖에 달라진 게 없다. 알았죠? 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넘어가냐면 63번 쪽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등차수열은 할 얘기 없고 1차 함수라고.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자, 예시를 가지고 질문을 해볼까? 윤지혜 씨. 리미트 2의 n승, 이거 등비수열이죠? n은 무한대로 가봐.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갑니다. 이거 모르겠는 사람 없죠? 두 번째, 현수야. 리미트, 최현수 말고 박현수야. 마이너스 2의 n승, 얘는 어떻게 될까? 뭐라고? 너 현수구나. 윤현수 씨. 진동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진동합니다. 처음에 1이면 어때? 마이너스 2, 2면 어때? 양수 4, 3이면 어때? 마이너스 8. 양은 양을 반복하긴 한데 계속 커져가잖아. 그래서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뭐 한다? 진동한다라고 하고, 진동은 뭐의 한 예시일 뿐이다? 발산의 한 예시일 뿐이다. 그 다음 1은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1로, 그렇지,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은 아까 했던 거긴 한데 역시 진동합니다. 이번에는 얼마와 얼마를 진동합니까? 1과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진동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2분의 1의 n승이면 어때요? 땡! 그렇지. 2분의 1의 x승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수열도 결과 함수 일종이라겠지? 점점 값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향해 다가가? x축을 향해, 즉 0을 향해 다가갑니다. 근데 0을 벗어나니 안 벗어나니? 벗어나지 못해요. 맞죠? 지수함수는 항상 x축 위에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얘는 뭐다?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어때요? 뭐야? 어때요? 양수와 음수를 반복하기는 하지만 그 값이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갈 거야. 그럼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구분해야 하네. 우린 안 하죠. 합산함수 많이 보세요.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자. 우리는 발산이 좋아, 수렴이 좋아? 당연히 수렴. 왜? 수학이잖아. 덧셈, 뺄셈, 곱셈 연산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등비수열 누구? A 곱하기 Rn-1의 수렴하기 위한 조건. 얘들아, 결국 밑이 어때? 얼마야? 얘는 뭐야? 그렇지. 1보다 작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놈. 자, 그래서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 BR이 어떤 범위에 있는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0도 포함이고. 그리고 1은 포함해도 좋다. 그게 일단 공비로서의 범위. 근데 지금 위에서는 말 안 했지만 누구도 첫째 항도 수렴하게 관여할 수 있고, 첫째 항이 뭐면 그냥 0이 돼버리면 사실 공비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0000 나오겠죠. 그래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해서 수렴 조건 꼭 기억하세요. 뭐다? 첫째 항이 0이거나 혹은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등호 붙는 거 조심해라. 배운 사람들은 알 거야. 나중에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급수 배울 건데 급수에 대해서 수렴 조건 나올 거야. 정확한 등비급수. 그때 공비의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요 등호 붙는지 안 붙는지 잘 따져야 돼요.
알았죠? 이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한다.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놈에서는 1쪽에 등호가 빠지는 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1쪽에 등호 붙는 거 이거 자체를 강조해 둡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문제 몇 번? 64번. 자, 빠르게 풀어볼까요? 그냥 바로 갈까요?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수렴하도록. 그럼 뭐야? 첫 장과 공비를 봐야 되는데 첫 장 공비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지금 이 문제는. 없죠? 그래서 공비에 해당하는 누구? 2x-1 나누기 3. 얘가 어때? 마이너스보다 크고 기억해야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에 0이 있고 그거는 첫 장 0도 포함을 하니까. 그거는 0 빼고. 그래서 x의 범위로 슬슬 넘어가 주시면 그게 바로 답이에요. 알았죠? 그 중에서 뭐야? 정수 x의 합은 너희들이 답을 구하도록 하고. 알았음.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계산하시오밖에 없는데, 자, 이번에는 63번 요거 풀고 잠깐 쉴게요. 요 문제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기억나지? 뭐 n으로 해도 되는데 x가 먼데로 갈 때 이거 답 뭐였어? 자, 근데 원래 풀이 기억나? 원래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항 누구야? 2차 항이죠. 그 2차 항 x제곱으로 뭐 합니까? 분모와 분자를 나눕니다. 원래 풀이 기억나? 그러다 보면은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더 무한대분의 덜 무한대. 얘는 결국 어디로 가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한다? 얘네들만 가지고 답이 나온다. 그렇지? 이렇게 푸는 게 기본 풀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항상 이렇게 풀면 너무 귀찮으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분모는 다시 한번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뒤에 뭐였니? 아니 몰라, 3x로 써. 자,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 정도가 다르지. 누가 더 무한대로 빨리 가? 당연히 2차.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은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몇 배를 하든 상관없이 사실은 관여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위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가는 놈들끼리 비교하는데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들끼리 비교를 하거든. 그러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5의 n승 어디로 가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고요. 2의 n승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면 돼? 사실 덜 빠르게 무한대로 증가하는 놈은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러면 5의 n승에 대한 누구 비? 개수비로 가면 되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플러스 1은 당연히 어디로? 앞에 곱하기로 가주면 개수비가 답 하고 끝내야 된다. 원래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풀 건데 서술형용 풀이었다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방금 얘랑 똑같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증가하는, 더 빨리 증가하는 이라고 하자. 더 빨리 증가하는 누구로? 밑이 더 큰 놈. 여기서는 차수가 더 큰 놈으로 분모 문제를 뭐 한다? 나눕니다. 그게 원래의 풀이긴 해요. 그거는 알고는 계세요. 서술형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약분돼서 사라지고 얘는 어디로 갈 예정? 5분의 2의 n승이니까 얘도 어디로 갈 예정? 그래서 답은 뭐? 5 빼기 0분의 2 플러스 0. 그래서 답은 5분의 1.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다. 알았지? 근데 극한을 지배하는 놈.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자. 등비술에서는 뭐다? 공비가 큰 놈 혹은 밑이 더 큰 놈의 개수비가 답일 거다. 알았지? 자,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죠. 자, 잠깐 쉬었다가 등비술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녀석을 하나 할 건데 거기가 이제 등비수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 외 나머지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막 긴장하면서 들을 만한 녀석들은 아닙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하는 급수도 역시 마찬가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위에 거는 이 말이 참인지 것인지 찾는 문제. 두 번째는 계산하는 문제. 자, 두 문제입니다. 풀어보시오. 너네가 그 참거짓 문제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그때 이제 거짓인 거는 뭐 발레찾기도 중요한데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사실은 거짓인 이유 알아야 됩니다. 이거 너희들이 왜 많이 실수하냐면 여기서 리미트 이거 틀린 풀이다. 비행과 A의 풀이가 똑같고 풀이래. 극한값이 똑같구나. 그걸로 수렴하겠네. 그래서 참 하는 사람들 많은데 거짓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한 거.
이렇게 생각한 거 어디가 논리적 오류가 발생했음? 그렇지. 뜯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거는 A와 B는 수렴할 때 누가 수렴한다 그랬어? 수렴한다고 한 적 없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둘 다 발산하는데 뺐더니 극한의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예시까지 찾으면 더 땡큐인데 찾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목이다.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그 뜯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원래 풀이는 사실 얘를 CN으로 치환을 해요. 혹시 이렇게 푼 사람 손 없나? 자, 요렇게 치환을 해서 뭐 CN에 대해서 뭐 BN에 대해서 BN을 정확하게 A과 CN에 대해서 뜯으면 되겠죠. 왜? A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알고 CN은 1로 수렴하는 거 아니까. BN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는 BN을 AN, CN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BN은 2분의 뭐야? AN 마이너스 CN.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싹 다 바꾼 다음에 AN의 최고차의 개수비. 이걸로 이제 답이 나올 거야. 알았죠? 그게 원래 풀이, 해설지 풀인데 수투 때도 했던 그때 fx 뭐 fx 빼기 2gx 이런 거. 근데 그거 말고 풀이 하나 더 알려줬잖아. 잘 봐요. 두 수열에 대해서 또는 두 함수에 대해서 무한대로 가는 놈 하나, 상수로 가는 놈 하나 있으면 무조건 내가 뭐 하라고 했었냐면 무한대로 가는 놈분의 수렴하는 놈. 다시 한번 분모 어디로 가? 분자는 어디로 가? 그러면은 는 어디로 가? 그렇지. 그래서 뜯어줍니다. 이렇게 뜯고요. 이렇게 뜯어요. 그럼 뭐 나와요? 1 빼기 2 곱하기 AN분의 BN. 그 리미트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된 거야? AN분의 BN의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를 뭐 해주세요?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얘는 3-2 곱하기 AN분의 BN. 얘는 1-4 곱하기 AN분의 BN. 됐니? 그래서 3-1분의 1-2.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좀 더 빠른 풀이. 근데 원래 풀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를 AN-2BN을 누구로? 새로운 수열 CN으로 치환해서 푸는 게 원래 풀이긴 합니다. 알았죠? 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요 문제 아마 너네 뒤에 있을 거야. 저기 62번까지 있잖아. 1번부터 62번 내가 숙제 뺀다고 했던 거기 안에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했던 등비소열의 극한으로 돌아와서 어떤 문제를 풀어주게 되냐면 아까 65번이었나? 아, 65번. 자, 고개 들어봐요. 자, 요 65번, 66번 쪽은 내가 이제 주는 문제와 책 문제를 가지고 좀 섞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거 지워도 돼? 밑에 풀이 지워도 돼? 쓴 사람 없어? 자, 갈게요. 지금처럼 R의 n승분의 R의 n승꼴. 그런 녀석들은 너희들이 당연히 저 R의 n승의 R. 저 녀석이 어떤 범위? 수렴하는 범위에 있는지 발산하는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문제 보면은 이거일 때는 어쩌고 이거일 때는 어쩌고 이거일 때는 어쩌습니다 라는 얘기를 문제가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너희들은 당연히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뭐 해줘야 된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4개. 4개로 뜯어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지금은 3개지만 물어보는 게 3개지만 원래는 4개로 뜯어줘야 돼. 정확한 범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R이 1보다 크다. 그게 각각 얘가 첫 번째고 얘가 세 번째 거죠. 그 다음에 R이 얼마일 때? 1일 때와 R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이면 나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쪼개줍니다. 근데 이렇게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거든. 이 범위에 따라. 이거 파란색은 안 써도 돼. R의 n승의 리미트가 얼마로 갈 예정이거든. 0으로 수렴합니다. 얘는 R의 n승이 어디로 갈 예정이거든. 양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진동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한대꼴로 가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의 n승 자체가 1의 n승이니까 그냥 1로 가는 거 알고 R의 n승이 뭐? 뿔마 1을 진동하게 되는 거 알고 있거든. 그거에 의해서 이 리미트를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겁니다. 얼마가 되겠어?
극한은 0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뭐의 개수비? 최고차항의 개수비처럼 아래 n승의 개수비. 알았죠?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4 얼마야? 마이너스 1. 세 번째 얘는 분모 자체가 2였다가 없었다가 2였다가 0이었다가 2였다가 0이었다가 분모가 0에서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래서 뭐다? 그냥 존재 자체를 안 한다. 그래서 얘는 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죠? 각각 마이너스 4, 안 썼네. 2, 마이너스 이렇게 ABC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오면은 땡큐인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문제지. 자, 갑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새로운 문제다. 이거는 포스트잇에 잘 써놓고 잘 붙여두세요. 밑에 문제 있나? 밑에 66번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문제다. 자, fx가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때 x의 n승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fx를 정의했죠. 수열의 극한으로 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가 질문입니다. 알았지? 지기. 그냥 그놈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 그걸 fx로 두는 게 목적이냐, 그게 다를 뿐. 결국 똑같은 문제야. x의 n승분의 x의 n승꼴, r의 n승분의 r의 n승꼴.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말 안 해도 뭐 해야 돼? 너네들이 스스로 x의 범위를 쪼개 주셨어야 되고, 뭐야? 그리고 각각에서 이 파란색은 사실 안 써도 돼. 내가 설명하려고 써주는 거지 원래는 안 씁니다. x의 n승이 어디로 갈 예정? 0으로. x의 n승이 어디로 갈 예정? 얘일 때는 양의 무한대고 얘일 때는 진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진동. 그래서 그냥 편의상 무한대라고 쓸게요. 이번에는 요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이면 당연히 1의 n승이니까 당연히 1일 거고, 얘는 이거니까 뭐야? 1과 마이너스 1을 진동하게 되겠죠. 자, 그때 뭐 해보자? 각각의 구간에 맞는 누구를 정리해보자? fx라는 함수를 정리를 해보자. 자, fx 갑니다. 그래서 결국 x의 n승 0으로 가잖아. 그지? 분모는. 그럼 얘는 0으로 가잖아. 그럼 fx 자체가 어떻게 돼? 분모는 1분의 분자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입니다. 극한값을 계산을 한 거야. x 상태지만. 알았니? 두 번째. 여기서는요. 그냥 개수비 얼마? x 하면 돼. 자, 이번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일단 x가 양수 1보다 큰 양수일 때는 당연히 무한대분의 양의 무한대니까 뭐야? 이거 뽑아내주면 1분의 x잖아. 개수비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봐. 알았죠?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이든 얘 겁나게 양수 무한대와 음수 무한대를 왔다 갔다 하긴 할 겁니다. 진동이지. 근데 얘가 양의 무한대면 얘도 양의 무한대지. 얘가 음의 무한대면 얘도 음의 무한대 아니야? 결국 개수비는 뭐야? 1분의 x입니다. 알았죠? x의 n승만 보면은 진동이 맞지만 저 리미트에서는 개수비 1분의 x. 그 다음에 얘는 그냥 f1이죠. 얼마 나와요? 2분의 4? 그냥 2가 나오네. 그 다음에 네 번째 f-1은 정의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분모가 없다. 0이다가 2였다가 0이었다가 2였다가. 근데 분모가 0인 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fx 값 자체가 f-1 자체가 없었다가 이랬다가 없었다가 이랬다가 한다는 거는 없는 거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예요? 너무 좁다. 자, 각각의 구간에 맞게 그려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어때요?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라 치면은 1 넣어주면 3이지. 요렇게 나오겠네. 됐음? 여기는 그래서 여기 비어있고 여기 비어있고.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의 바깥에는 y는 x라는 함수 따라. 그러니까 요 함수를 따라 움직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 따라 이것 따라.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 2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없으니까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왜 물어보냐? 실제 문제가 너네한테 66번처럼 그냥 f-f 3분의 1을 구하라고 할 거면은 이걸 구해서 막 범위에 맞게 막 3분의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이러진 않을 거야.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리미트 찾아주면 되고 2분의 1 대입해서 리미트 찾아주면 되고 3분의 4 대입해서 리미트 찾아주면 돼. 저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는 거저주는 문제고, 여기서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 그려가지고 너희들한테 기억.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뭐 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다. 디귿 뭐 f1이랑 리미트 x가 1 플러스 1일 때 fx랑 더하면 얼마야? 뭐 4, 5다. 뭐 이런 식으로 참거짓으로 물어볼 거야. 그걸 훨씬 더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세요 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1일 때 비어있는 건 잘 보고. 알았지? 네, 끝.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해서 수열의 극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알았죠? 자, 조금 더 넘어가 보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 자, 이번에는 아까 내가 해줬던 문제랑 비슷한데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세 문제죠.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거 0 맞습니다. 두 번째 거 false, true. 자, 갈게요. 일단 AN의 리미트를 구하라고 할 때 AN의 식을 구해서 너희들이 그 AN이라는 수열에 대한 극한 자체를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등호가 붙었다던가 그래야 뭔가 식을 구하지. 부등식만 가지고 AN을 하나의 함수를 특정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샌드위치 정리의 활용형 또는 응용형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부등식으로 출발하는 문제는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 알았음? 샌드위치 정리. 이거 일종의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근데 샌드위치 정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등호가 양쪽에 있어야 되지. 가운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남겨야 되고. 그럼 뭔가 크다가 있어야 돼. 뭐보다 커?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요?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분의 양수. 당연히 양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 N 자리에 뭐 넣습니까? 1 넣어볼까요? 이번엔 뭐 넣어볼까요? 2 넣어볼까요? 보이나? 어이. 그런 식으로 계속 넣습니다. 어디까지 넣어볼까? N-1까지 넣어볼까? 그럼 어때? AN-1분의 AN. 여전히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겠죠. 자, 이 부등식들을 전부 다 뭐 하자? 싹 다 곱하자. 그럼 좌변 0. 가운데 항은 약분. 남는 거는 A1분의 AN. 우변은 어머 2분의 1의 몇 승? N-1승. 이 세 변에다가 뭘 곱해? A1을 곱해볼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뭐 붙여볼까? 리미트를 붙여볼까? 얘는 0. 얘도 0. 그래서 0. 됐음?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야. 기억하세요. 부등식으로 주어졌는데 값을 물어본다. 샌드위치 정리다.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든 부등호를 양쪽에 들어갈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방금 그걸 풀어본 사람들이 얘도 그렇게 출발하는 거야. 똑같이 출발하는 거야.
중량. 그러면 또 세변을 싹 다 곱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0. 가운데는 A1분의 AN. 우변은 그러면 세변에 뭘 곱합니까? A1을 곱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 리미트, 여기 리미트, 여기 리미트. 그러면 얘는 0, 얘는 몰라. 그 AN이, A1이 얼마인지는 몰라. 맞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양수, 상수 하나가 딱 있을 거야. 그게 2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몰라.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리미트는 당연히 0과 A1 사이를 진동할 수도 있고 뭐도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로 수렴은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근데 일단 0으로 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야. 왜 수렴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왜? 자, AN의 리미트는 어떻다? 0과 A1 사이에 어딘가에 멈춘다. 그게 0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 멈추는지만 얘기하면 돼.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알아서? 자, 간다. 얘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처럼 밑으로 이렇게 1, 2, 3, 4 넣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야? 항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작아진대. 그치? 그런데 계속 거듭제곱이래. 거듭해서 항을 다음 항을 가고 또 다음 항을 가고 또 다음 항을 가고 다음 항을 하다 보면 어떤 n이다. 뭐랑 뭐 0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1 사이가 있을 거야. 그런데 항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 한다고? 작아진다고. 그냥 계속 작아지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0으로 작아질지는 모르지. 근데 어딘가를 향해 계속 작아지기만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점근선 가듯이 그 값을 향해 뭐 하게 될 거다?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밑에서는 0보다 내려오지 마! 받치고 있고 위에서는 너 계속 작아져! 내려가고 있고 그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 올리다 보니까 어느 값에서 분명히 멈추긴 할 거야.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수렴은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0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참거지 문제 고난도죠. 저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랑 좀 구분 짓고 첫 번째 문제는 센에도 마플에도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주 나오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한 단계 더 꼬아서 만든 문제고. 알았어요? 끝.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좀 왜? 뭐 봐? 아 이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참거지 문제 너희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옵니다. 아셨죠? 자, 조심해야 되는 문제는 등비수열 극한에서는 한 요 정도? 말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형 문제 끝.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책 문제 뭐 몇 개만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근데 처음인 것 같은데? 자, 67번 문제. 활용형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요런 문제 할 때마다 내가 이제 또 우리 수투 했던 사람들 수투할 때 극한 질문을 열심히 많이 합니다. 왜 해요? 다 중등기야. 그지? 그래서 시킨 대로 쓰지도 않고 자꾸 고민만 해서.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수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에서 활용형을 그냥 말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냥 뭐 하래? Pn, Qn 구하면 되고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 구하면 됩니다. 맞죠? Pn과 Qn이 어떻게 놓여있어? Y축과 평행하게 혹은 X축과 수직이되게 놓여있다. 그치? 그럼 당연히 Y좌표끼리 뺀 게 선분의 길이가 될 거고 N 플러스 1은 한 번 더 나가주면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Y좌표가 뭡니까? 4의 N승. 얘는 2N승. 그럼 길이는? 둘이 뺀 거. 그럼 리미트 다시 한번 써보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간다? 문으로 간다. 분모는 4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분자는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 자,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인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합니다. 결국 밑이 뭐 한 놈? 큰 놈이 극한을 지배한다. 그럼 뭐야? 됐죠? 극한값은 얼마? 4 하고 끝. 그래서 극한의 활용 문제에서 너희들이 쫄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 톡톡톡톡. 알았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오늘 뭐 해볼까? 빨리 마칠까? 뭘 내야? 아니에요. 안 좋아요.
자, 88번 봐봐. 이거는 푸는 건 아니고. 88번 보면은 내가 아까 왜 그래프 그려보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나? 실수 전체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결국 그러면 미분 가능을 의심을 해야 되는 점들이 곧 어디다? 1. 그렇지. 원래 이제 양수 이런 말 없으면은 당연히 어디도 포함? 마이너스 1도 포함인데 마이너스 1은 불연속이라서 당연히 미분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말 안 하고 있는 것뿐. 일부러 양수 쪽을 잡은 것뿐. 알았지? 그래서 양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라는 말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이고 그때 그 fx의 생김새를 보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항함수의 극한 미분일 거다. 알았죠? 그거 가지고 연속부터 미분 가능의 정의 쭉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자, 83번. 오늘 마지막 문제라고 할까? 요거 하나 풀고 마칩시다. 맞으면. 여기서 5명 이상 맞으면 마칠게요. 답은 9개입니다. 맞은 사람 손. 2명밖에 없죠? 3명이었나? 자, 답 9개입니다. 마이너스 4, 3, 2, 1부터 해서 양수 4까지. 딱 그렇게 해서 9개. 근데 일단 아래 행성 나오면 내가 기본적으로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5의 행성 없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5의 행성 때문에 너희들이 범위를 어떻게 나눠줘야 돼? 1번. R의 크기가 5보다 커져서 극한을 지배하는 게 누구? R의 n승들. 알았죠? 그러면은 극한은 어디로 갈 예정? 1로 갈 예정. 왜? 극한을 지배하는 게 R의 n승과 R의 n승이니까 개수비가 1분의 1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R이 5보다 작아지면 그게 양수고 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놈은 빨리 지배하는 놈은 누가 지배해? 5의 n승들. 그럼 그 놈의 개수비니까 얼마? 얘가 우리가 찾으려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놈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5는 아니니까 빼고 R이 5면 그냥 0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운데 거. 끝.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총 9개입니다. 아셨나요? 끝. 어때요? 할만하죠? 진짜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마지막 어디로 갈 거냐면 하나 더 해야겠다.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어떤 특정 유형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특정 문제 하나. 이거 74번인데 얘들아 너네 이거 아냐? 약수의 총합? 이것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 극한 값 구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약수의 총합 때문에. 이거 기억나 얘들아? 어떻게 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의 2승 곱하기 3의 아이 너무 작아.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수가 있어. 그때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야? 갑자기 수한데 이거. 몇 개야? 4 곱하기 3개. 뭔지 알지? 이 지수에 1 더한 거, 이 지수에 1 더한 거. 곱해서 12개. 근데 약수의 총합. 이거 수합 거거든? 이거 기억하라고. 알았죠? 자, 뭐야? 1 더하기 또는 정확하게는 이제는 수원 했으니까 얘 0승부터 3승까지 3의 0승부터 2승까지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알아둬. 언제 배워? 수하 때 배워. 수하 때는 근데 2의 0승이 아니라 1이라고 배웠을 거고 지금 이제 0승으로 설명하면 되고 그래서 10의 연승의 약수의 종합이라는 얘기는 결국 1부터 또는 2의 0승부터 이게 지금 2의 n승 곱하기 5의 n승이잖아. 2, 2의 2승 어디까지? 2의 n승까지 에다가 1, 5의 1승, 5의 2승부터 어디까지? 5의 n승까지. 그게 an이다.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등비수열 합이죠? 이거는 뭐예요? 등비수열 합이죠? 그 등비수열 합끼리 곱한 놈을 an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또 뭐 필요해? 수원에서 배웠던 등비수열 합 공식. 기억나니?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의 몇 승? 그렇지. 항의 개수승 n 플러스 1개다. 이게 0승부터 n승까지라서
그 다음에 얘도 너무 친절한데? 여기까지 다 알려준다고? 됐죠? 그래서 4분의 1은 뽑아내고 남은 거 분배해주면 10 곱하기 10의 n승 마이너스 5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1까지 이게 an 알았지? 응, 요거 하나 때문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쉽지? 답 뭐야? 답 뭐야? 보자마자 답 나와야지. 헤이, 2분의. 응. 결국 5n승, 2n승, 상수 1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결국 극한 지배하는 건 분모의 10n승과 분자의 10n승의 계수비. 근데 똑같이 얘도 10이 있고 쟤도 10이 있잖아, 분모. 그럼 10, 10은 사실 약분되고 나면 남은 거는 분자에 있는 누구? 4분의 1. 답은 3번. 답은 뭐 너희들이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 어쨌든 총합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 하나, 수원에서 나오던 얘기들이 기본 상식이 될 때 그때 조금씩 알려줄게. 알죠? 근데 3월 이후에는 이런 거 설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잘 기억해놓고 수 하나, 뭐 수상도 마찬가지, 수원, 수투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때 잘 정리해두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급수를 나가는데 급수부터는 사실 좀 진짜 수능 범위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죠? 물론 급수까지는 공식 몇 개 없어. 진짜 몇 개 없이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공식 싸움이에요. 공식 싸움. 알았음? 그래서 진짜 할 얘기 많고 그 공식들 어떤 식으로 좀 외우면 좋은지 뭐 왜 성립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좀 외우는 방식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가 이제 진짜 얘기 시작이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이제 몸풀기 시작이다. 알았죠? 오늘은 뭐 그냥 수트 얘기 거의 90%고. 알았어요? 자,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로 봅시다. 잘 가요.